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2024년 12월 8일에 올려드렸었던 컬럼이 있었고 아마 제가 유튜브로도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울프 리서치에서 2025년 트럼프 정부에서 매력적인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 이라는 걸 주제로 해서 이렇게 종목 추천을 해줬었고, 이 종목들 중에서 저도 2차로 검증을 해보고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 클럽의 밀착 종목으로 이렇게 4개 종목을 추가했었습니다. 쉬프트 포 페이먼츠랑 사렙타 테라피틱스, 그 다음에 힘스 앤 허스헬스, 그 다음에 센티넬 원, 이렇게 4개 종목을 추가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영상은 이 4개 종목 중에서 센티넬 원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제가 작년 11월 18일에 공유해 드렸던 리포트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 M&A 시장이 회복되는 전망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M&A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제 꼽아봤던 건데, 제가 봤을 때도 괜찮은 종목이 있어서 일부 종목들은 이제 밀착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때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또 많이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에 2025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제 기억으로는 한 3회에서 4회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어제 시황에서도 한번 짚어드렸지만 올해 첫 금리 인하 기대감이 9월 17일입니다.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원래는 6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다가 7월 달로 미뤄졌다가 다시 9월 달로 밀린 상황이고, 또 밀릴 수도 있어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작년 말에 비해서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춰져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에게 좀 불리한 상황이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월가에서 추천한 이 올해 등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이 센티넬 원도 거론됐었는데, 자, 지금 현재 지점이 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제가 2024년 11월 18일에서 현재까지 제가 선택한 이 4개 종목의 주가 변화를 한번 봤는데요. 가운데 있는 게 S&P 500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이겼느냐 졌느냐를 좀 구분해 볼 수 있게 분리해 놨는데, 자, 작년 11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힘스라는 티커입니다. 246%나 주가가 상승했고, 그 다음에 쉬프트 포 페이먼츠가 40%, 그리고 센티넬 원이 시장을 이기지 못하는 수익률입니다. 마이너스 9%, 그리고 사렙타 테라피틱스가 마이너스 70%,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사렙타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었지만 사망자가 1명 발생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 내용들은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한번 해드렸었죠. 유튜브 영상으로도 한번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이 사렙타 테라피틱스의 주가 하락은 이런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너무 주가가 많이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얘기는 전에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다뤘으니까 오늘 이 센티넬 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 위에 4개 종목, 이 4개 종목에 같은 금액을 투자했다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해서 이걸 한번 계산해 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의 메인 주제인 센티넬 원에 대해서 최신 종목 분석 리포트를 요약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까지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 클럽에 오늘 올려드린 자료이고요. 제가 모든 자료를 유튜브 영상으로 다 올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 클럽에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4개 종목에 같은 금액을 투자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해서 각각의 수익률을 봤습니다. 자, 먼저 1000불을 투자했다고 가정한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같은 기간 동안 수익률이 있으니까 힘스 같은 경우는 2024년 11월 18일에 1000불을 투자했다고 하면 현재 3463불이 되어 있고, 쉬프트 포 페이먼츠는 1390불, 센티넬 원은 909불, 사렙타 테라피틱스는 가장 많이 주가가 빠져서 298불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투자금이 4000불이었다면 현재 자산 가치가 6062불로 수익률은 51%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025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4개 종목에 분산 투자를 했다면 총 수익률이 50%가 넘으니까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은 해요. 사렙타 테라피틱스가 사망자 발생 이슈로 주가가 많이 빠진 게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부터 종목 분석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리포트를 보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시게 제가 코멘트를 드리자면, 제가 리포트 내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유심히 봐주세요.
기업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리포트에서 중요한 부분만 형광펜을 표시해 드렸는데, 노란색 형광펜은 일반적으로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고, 파란색은 좀 부정적인 내용은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긍정적인 내용은 초록색으로 표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포트는 5월 10일에 올라왔던 리포트고 매수 의견의 리포트였습니다. 자, 요약 내용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파란색 표시한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요약 내용 중에 주가 매출 비율, PSR이나 향후 PEG 같은 지표를 보면 현재 주가는 저평가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가치 평가에 대한 얘기죠. 좀 막연한 얘기죠. 한번 요 부분 체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론 부분인데, 이 리포트를 냈던 분이 2024년 12월 7일에도 매수 의견의 리포트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매수를 추천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분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024년 말 이후에 실적 발표가 2번 있었는데, 그 당시에 회사의 연간 매출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쳤고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 자, 이 부분은 이 실적 기반, 그러니까 기대감이 너무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투자자들의 반응이 차가웠다. 주가가 하락했다. 그래서 추천 시점 대비 주가가 27% 하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25년 3월 12일에 발표된 실적 발표에서는, 그러니까 어닝은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역시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쳤다. 참고로 센티넬1은 2026년 1분기 가이던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자, 여기 보시면 센티넬1 같은 경우는 회계 마감 연도가 매년 1월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26년 회계 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은 보수적인 경제 환경,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미뤄져 있고 관세 리스크 때문에 물가 상승 우려도 있고 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이렇게 아직까지 영업이익 적자 기업들은 시장이 좀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참을성이 없다는 거죠. 더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종목으로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센티넬1은 2025년 매출이 32% 증가했고 4분기만 놓고 봐도 계속 고성장을 하는 기업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적 발표에서 경영진이 기존 업체들의 이 시장 점유율을 점점 빼앗아오고 있다라고 했다는데, 참고로 센티넬1의 시장 점유율은 8.8%라고 해요. 3위라고 하는데 1위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맥어피라고 하는 기업이고, 2위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2위입니다. 그러니까 1위와 2위의 점유율은 거의 비슷하고 3위가 굉장히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센티넬1은 이런 점유율을 계속 뺏어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센티넬1 제품을 써보진 않았지만 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 중에서 센티넬1을 직접 사용해 보셨거나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은 좀 좋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를 좀 더 짚어보면 플랫폼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플랫폼 내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3가지 기능 이상을 사용하는 고객이 3배 증가했고 4가지 이상 기능을 사용하는 고객이 4배 증가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플랫폼의 어떤 신용도, 편리함이 좋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능적인 면, 사업 부분적인 면에서 이 엔드포인트 매출 외에 보안 솔루션 매출이 50% 이상, 그러니까 단일 제품 의존에서 벗어나서 제품군 다변화에 성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 때도 너무 한 가지 제품에만 의존도가 높다라고 하면 그 한 가지 제품에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품질에 어떤 갑자기 이상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데, 매출 다변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좀 좋은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초록색 부분 보시면 다른 플랫폼들은 기존 솔루션에 AI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이지만 이 센티넬1 제품은 처음부터 AI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위협을 감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사용해보지 않아서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생각이 들지, 항상 이런 주장들은 좀 검증이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모든 기업들이 자기네 제품들이 다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이 리포트는 긍정적인 관점의 리포트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술적인 장점을 또 언급했는데, 서비스가 연계된 다른 여러 기업들과 데이터를 통합해서 네트워크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다.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네트워크 전반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잘못된 정보가 적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어서 그냥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테스트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이런 테스트가 있었는데 이런 평가에서 5년 연속으로 100% 위협 탐지율을 기록했고, 이 탐지율 오류가 업계 최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검증한 내용은 아니라 이 리포트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 추가적으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탐지 지연은 제로, 경고 알림 수는 경쟁사 대비 88%나 적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알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할 때 정확히 탐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차별점이 확실히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ARR이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연간 반복 매출이 전년 대비 27%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연간 반복 매출이 성장한다는 의미는 좀 지속 가능한 매출, 그러니까 안정적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연간 반복 매출이 10만 달러 이상인 고객 수가 1411개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실제로 현금 창출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 자유현금 흐름, 이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하죠. 이 부분이 전년 대비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부정적인 부분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까지 주식 보상 비용이 높은 편이라고 해요.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32.8% 정도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을 주식 보상 비용으로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팔란티어도 좀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그러겠지만 워낙 이제 매출 규모가 커졌으니까 상대적으로 비율은 작아졌겠지만, 초창기 이 IT 기업들이 아무래도 뭐 임직원들, 직원들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런 주식 보상이 높은데, 이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에게는 좀 안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임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 스타크래프트로 비유를 하자면 뭔가 무한맵에서 계속 자원을 채굴 하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우리는 유한맵에서 자원을 채굴 한다고 하면 무한맵과 유한맵의 싸움이라고 비유를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 분석인데, 이 리포트에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 비교를 했어요. 과거 데이터와 비교, 경쟁사와 비교, 그리고 섹터 중간값과 비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자,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밸류에이션 평가에 대한 부분이니까 좀 더 유심히 봐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리포트에서 센티넬1의 이 PSR은 7.2배 정도로 3년 중간값, 과거 중간값이죠. 10.3배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과거랑 비교했을 때 현재 낮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논리죠. 과거랑 비교해보는 게. 자, 그런데 주가는 과거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미래 기대감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중간값 대비 지금 낮은 건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낮기 때문에 무조건 저평가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또 판단을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쟁사와의 비교. 지금 이 아래 표는 같은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향후 1년 매출 성장률과 PSR, 이런 수익성 지표들을 비교한 건데, 자, 여기 보시면 1년 선행 PS라는 건 1년 예상 매출 대비 현재 주가로 시총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건데, 센티넬1이 경쟁사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낮다. 그런데 향후 1년 예상 매출 성장률은 더 높다는 겁니다. 다른 업체들 대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게 막연하게 긍정적이냐라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평가된 거냐, 이런 거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정주가 템플릿으로 이런 수치를 대입해서 한번 보는 건데, 그건 뒤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리포트에서도 얘기하지만 이렇게 높은 매출 성장률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밸류에이션인 이유가 이 영업이익률, 이 프리캐시 플로우 측면에서 아직은 수익성 확보가 경쟁사 대비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저평가, 그러니까 시장이 낮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이 리포트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섹터 중간값과 비교해 보는 방법입니다. 자, 센티넬1의 이제 올해 회계 연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준을 보면 이 포워드 기준 퍼가 100배로 IT 중간값, IT 섹터 중간값인 20배보다 아주 높다. 한 5배 정도 높잖아요. 그런데 이 EPS 성장률이 280%나 되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면 PEG는 낮은 편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PEG가 뭔지는 밑에 코멘트를 남겨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퍼 나누기 이 성장률을 가지고 미래 성장 기대감 대비 저평가인지를 판단하는 지표죠. 제가 만든 적정주가 템플릿에서도 이 지표를 활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을 놓고 보면 2027년, 그러니까 내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54%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 관점으로 볼 때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고, 제가 뒤에서 제가 만든 적정주가 템플릿으로도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리포트에서 이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건 제가 파란색으로 표기한다고 했죠.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첫 번째로 기존의 점유율 1등, 2등 기업들에 비해서 아직은 점유율이 미약하고 이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경쟁이 되겠냐, 살아남을 수 있겠냐 하는 이제 우려가 있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점유율이 낮다 보니까 브랜드 인지도도 낮을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이 1, 2위 기업들보다 자금력도 좀 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생성형 AI, 자율형 AI 이런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했다고 주장하지만 경쟁업체들은 가만히 있냐 이거죠. 경쟁업체들도 손 놓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센티넬1이 설령 좀 앞서 있다고 해도 이런 격차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내용도 다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는 이제 긍정적인 내용으로 표시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자체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굳이 센티넬1 같은 별도의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고 자체 클라우드 생태계 안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M&A 가능성을 좀 높게 보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프 리서치에서도 M&A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중에 하나로 이제 얘기를 한 게,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정도면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또 기업을 인수할 수 있을 테니까 자체적으로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이런 어떤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잘 되어 있는 기업의 어떤 기술력, 서비스를 인수해 버리면 되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또 역발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성장주다 보니까 매출 성장세가 둔화된다면 지금보다 더 시장은 냉담하게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포트에서는 매수 의견을 줬어요. 자,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래 성장 기대감 대비 현재 밸류에이션이 괜찮다, 매력적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로 뭐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를 투자 기간으로 보고 투자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식을 좀 단기 몇 개월 만에 막 20, 30% 막 수익을 보려는 분들은 좀 잘 맞지 않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경쟁사 대비 낮지만 그래도 미래 성장 기대감 자체가 경쟁사보다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 그러니까 스스로 현금을 만들어내는 그 분기점만 지나면 주가는 또 급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리포트 내용이고요. 제가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영상을 보거나 어떤 종목에 대한 어떤 뭐 리포트를 보시고 이제 대부분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금 사요? 말아요? 또는 제가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또는 지금 가격에 샀는데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거나 제가 스터디 클럽에서 하고자 하는 게 이런 것들을 남의 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는 게 목표입니다.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 그런 관점으로 제가 만든 적정주가 템플릿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리포트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자, 현재 PSR과 향후 뭐 성장 대비 이런 지표들을 보면 현재 주가는 저평가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되게 막연한 말이잖아요. 자, 이거를 이런 관점으로 평가했었죠. 이 리포트에서. 그런데 제가 만든 적정주가 템플릿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센티넬1 같은 경우는 미래 성장 기대감 대비 현재 순이익 관점의 적정 주가, 매출 관점의 적정 주가 모두 적정 주가 범위에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센티넬1의 미래 이 EPS 성장 기대감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아무래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이 전환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들쑥날쑥한데, 그래서 저는 이 평균 성장률 조정값을 가장 낮은 값으로 적용한 겁니다. 40% 정도로 적용을 했고,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자, 여기 섹터 PEG 레이시오 1.66 일 경우에 적정 주가가 23.86으로 상승 여력이 20% 정도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리포트에서는 좀 막연하게 저평가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서 이 정도 성장하는 회사면 나는 매수하겠다 또는 매수하지 않겠다, 이런 판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노란색 형광펜으로 정리해놨지만, 제가 만든 이 템플릿에서 이 섹터 PEG 값이 아닌 경쟁업체 한 5개, 6개 정도 기업의 이 PEG 평균값 내지 중간값을 적용하면 또 적정 주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에서 기존 리포트가 경쟁사와 비교를 했다는 부분도 막연하게 그냥 눈으로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수치를 한번 대입해 보시면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섹터 값과 비교했을 때,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적정 주가가 조금씩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 매출 성장 관점에서는 제가 평균 성장률 조정값은 넣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3개년 매출 평균 성장률이 21.6%여서 2025년 성장률 기대감, 2026년 기대감 뭐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아서 조정값을 넣지는 않았고,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적정 주가가 22불로 상승 여력이 15.21%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만든 이 템플릿에서는 영업이익 적자 기업인 경우에는 이 밸류에이션 할인값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적정 주가를 더 낮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루틴이어서 얼마든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적자인 부분을 좀 더 가치평가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면 좀 더 적정 주가가 낮아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못 미쳤기 때문에 이제 하락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악재는 다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연간 가이던스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과거 2차례 이 실적 발표에서도 어닝은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쳐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가이던스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때보다는 시장의 기대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낮은 기대감 대비 조금만 잘해줘도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자, 제가 이렇게 밀착 관리하는 종목들은 성장률 추적기의 데이터 패턴을 보면서 실적 발표 전날 주가 방향성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실적 발표 전날 업데이트 되는 데이터까지 반영해서 최종적인 의견을 드릴게요. 자, 결론을 좀 내보겠습니다. 자, 기업의 가치 평가 방법은 굉장히 복잡한 방법도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결국은 멀티플 몇 배를 적용해 줄 것인가에서 이 적정 가치가 이제 크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이 템플릿도 이 멀티플, 이 배수를 몇 배로 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재 같은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만든 이 적정 주가 템플릿은 기업의 적정 가치, 그러니까 높이죠. 높이를 판단하고, 이 성장률 템플릿은 방향성, 시장의 기대감 변화, 이거를 같이 판단해 보면서 종합적으로 투자 전략에 좀 참고하는 그런 어떤 툴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나쁘지 않다, 괜찮다는 생각이 드시면 저랑 같이 스터디 클럽에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또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요.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 클럽에서는 1년 이내에 큰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선정해서 집중 관리하는 종목들의 밀착 정보들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적정 주가 템플릿을 활용해서 적정 주가 도달 종목을 데일리 체크하고, 밀착 관리 종목들의 내부자 거래가 있는지도 데일리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호재나 악재 등의 뉴스도 데일리로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리포트를 요약해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같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체계적인 투자 루틴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고 발전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MGB 파이어니어 클럽으로 오세요. 혼자 하면 외롭지만 함께 하면 든든합니다.